네, 어제 저희 뉴스톱10에서 예고해드린 바 있듯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오늘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후보로 도전하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공사의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생을 북한의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태영호 같은 이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성큼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게 된다면 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넘어 통일의 확신을 갖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19대 국회의원 조명철 의원이 이제 탈북자 출신인데요. 그분은 비례대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지역구에 나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4만여 명 정도 이 탈북에 오신 분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데 태영공사 같은 경우는 뭐 항맥, 지역, 그다음에 아무런 그 국내 혈연 인연이 없습니다. 자, 그런 분이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건 굉장히 정치사적으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헌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지금 규정하고 있고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태영공사가 가지는 정책 의미는 결국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탈북민 출신이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지역에 출마를 해서 정말 아무런 인연 없는 곳에서 어떤 선거를 하는 그런 정착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이런 그 태영공사의 어떤 출마는 탈북민들의 국내 정책 지위를 상당히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즉 정말 우리 국민의 일원이다. 이제 선거권까지도 행사하게 되는 피선거 행사하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북한 사회에 주는 저는 신호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즉 탈북에서 온 분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 모습을 보는 북한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어떤 사회를 볼 것인지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자, 앞으로 탈북을 꿈꾸는 많은 어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남한에는 자유가 있구나. 예. 우리도 가서 국회의원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 탈북도 탈북이지만 사실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북한은 김정은 독재 체제 아닙니까? 통일이 되면 두 체제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엘리트들은 만약에 남한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전부 사형을 당하거나 평생 교도소를 가거나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때에는 끝까지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태영호 공사처럼 우리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가서 뭔가 그 위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그런 안심을 줄 때 북한 체제에 그만큼 유연성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태영호 공사는 이 대북 정책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한번 주장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행히도 현재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어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부터 시정일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김정은이가 지금 비핵화를 위해서 그 어떤 움직임이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다 목격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 북미 협상이 고착화 상태에 있고 더욱이 남북 관계도 지난해 한참 좋을 때보다는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영호 공사의 이런 얘기가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크지 않았다 이런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근데 사실 태영호 공사의 얘기를 이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잘 될 것이다. 곧 내 북미 정상회담 할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영공사가 저희 탑10에도 많이 출연하셨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북한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또 어떤 회담의 전망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영공사가 어떤 면에서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현재 이제 사실은 본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사실 북한 어선이 내려왔을 때 2명을 강제 북송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면서 본인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안에서 뭐 살인을 했다 뭐 등등에 있어서 바로 그냥 보내버렸는데 어떻게 조사도 없이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가. 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정치할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웅공사가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면 즉 김정은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즉 북한사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동안 태영공사가 이야기한 대로 어쩌면 그 시나리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뭔가 비핵화를 한다라고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선거하는 바람에 북미 관계가 결국 교착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라면 태영공사가 저렇게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약에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 일방적 가져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찬 평론가. 아직 뭐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으로 나온다고만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강남 좀 당선이 유력한 한국당 입장에서 당선이 좀 유력한 지역에 뭐 전략 공천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얘기도 있다면서요? 뭐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탈북민 거주지가 많은 지역으로 양천, 노원, 강서 등을 꼽았는데요. 해당 지역, 그러니까 한국당이 절대 강세를 보이지 않는 지역에 나와서 출마해서 활약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태영호 공사의 지역구 출마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당당하게 지역구에 당선돼서 국회에 등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으로 또 탈북민들에게 북한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강남각과 준하는 수준의 비교적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선이 유력한 지역의 전략 공천이 좀 우선시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선거 전략은 잘 짜야겠죠. 해당 지역을 위해서도 분명히 일하겠다는 그 전략 메시지를 잘 가다듬는다면 특히나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북한에 쓸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쓰겠다. 이런 슬로건을 펼친다면 충분히 지역에서도 승산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분이 국회에 등원하는 것 그 자체가 이번 한국당이 총선에서 가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네. 보여서 이준석 위원장의 고원보다는 강남과 같은 요충지 전략 공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자, 한국당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그 결과를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저 정봉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봉 교수.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게 이제 아마 불출마를 하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부분에 했던 말이 지금 이렇게 뭐 이해는 해요. 정봉주 전 의원의 저는 생각과 본인의 감정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마저 지금 못 부여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이고 또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원종건 씨 사건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미투 운동이나 이런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정봉주 전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뭐 당에서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을 만약에 공천을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결국은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정봉주 전 의원도 그 부분을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뭐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 다음 기회를 노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해찬 평론가. 그런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원래 도전하겠다는 지역이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였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금태섭 의원의 이제 오늘 공천 심사를 같이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지자들이 이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굉장히 뭐라고 했다면서요? 네, 단순히 뭐 지역구만 겹치는 게 아니라요. 정봉주 의원이 왜 그 지역구를 선택했느냐. 출마의 변을 밝힐 때 금태섭 의원을 일컬어서
파란 점퍼를 입었지만 실제로는 한국당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날선 표현을 쓰면서 논란을 일으켰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진중권 전 교수도 지적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여러 가지 지금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인사를 볼 때 그나마 내부 비판을 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 특히나 중도 무당층에게 외연 확장 역할을 하는 유일한 기수 중 하나가 사실상 금태섭 의원입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처럼 비교적 강성에 속한 사람들 눈에는 그런 금태섭 의원의 언행이 마음에 차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정봉주 전 의원 출마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 화를 금태섭 의원에게 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의원을 반드시 공천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한두석도 중요하지만 전체 판도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적격이 바로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오히려 민주당 전체 지지율에는 저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선거 결과는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공천 결과도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공천장을 받게 될지 또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현재 뉴스톱10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은요. 태영호 영입은 신의 한 수다. 강남 출마해도 험지 안 간다고 해도 욕하지 말자. 이런 댓글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댓글은요. 북한에서 부와 권력 다 누렸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비판적인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추잡하다. 법을 어지럽힌 법무부 장관은 이연속 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글이 올라왔네요. 네, 제도를 이용한 검찰 적폐 개혁, 추 장관의 추풍낙엽 신공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정봉주 의원, 전 의원 절대 참으면 안 된다. 황운하, 송병기 다 되는데 왜 당신 안 될 게 뭐냐? 이런 응원의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샤론체, 네, 이 봉준호 감독의 소역을 맡았던 분이죠. 네, 서진영, 정봉주 전 의원, 홍준표 전 대표, 네, 험지보다는 본인 고향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 샤론체 나왔으니까 어제 오스카상 4관왕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